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가 아주 눈에 띄는 정책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방 도시의 세컨드하우스, 그게 별장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사실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미 올해 초부터 작년에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을 하면은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번에 발표한 건 뭐냐? 인구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 그걸 이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전국에 18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 중에 9개를 골라가지고 여기에서 집을 사도, 기존에는 공시지가 4억 미만 주택을 샀어야 되는데 무려 공시지가 9억. 그러면 시가로 치면 12억, 13억 정도 돼요. 시가로 12억, 13억 되는 집을 강릉이라든가 동해시라든가 경주시, 통영시 이런 유명한 관광 지역에 세컨드 하우스를 사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귀가 솔깃할 뉴스인데 정부가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냐. 지방 경제가 엉망이다. 특히 건설 경기. 아시겠지만은 서울이나 수도권만 해도 대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대학이라든가 온갖 문화시설, 그리고 반도체 단지를 비롯해서 첨단 IT 산업단지 또 몰려있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대적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를 하나 건설한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철근도 공급이 돼야죠. 시멘트도 들어가야죠. 다음에 바닥에 원목도 깔아야죠. 싱크대와 같은 가구도 필요하죠. 다음에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 이 주방기구, 인테리어 업체도 필요하죠. 이사 업체도 필요하죠.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살죠. 전후방 연관 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은 지방의 내수 경기와 고용 창출의 핵심 산업이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 3, 4년, 4, 5년 동안에 건설업이 굉장히 불황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보다 건설업 비중이 큰 지방 경제가 엉망이다. 건설업이 죽으니까 지방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지방 건설 수주액이 2022년만 해도 160조가 넘었는데 2024년에는 146조로 줄어들었죠. 작년에는 135조로 축소됐다. 올해는 135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종합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사 중에서 건설 경기 불황 때문에 폐업한 업체의 수가 보십시오. 2023년부터 급격히 늘어났어요. 거의 581개. 작년에는 641개.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437개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았어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700개 업체를 넘어설 거다.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2가 지방건설사예요. 도급순위 50위에서 250위 사이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업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정확히 3분의 2가 지방의 중견건설업체, 도급순위 50위에서 250위에 해당하는 지방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만큼 지방경제의 핵심 산업인 지방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전국의 공사 현장들이 지금 스톱하고 있고 분양이 안 된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최근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게 제주시 애월읍 학윌이라는 데예요. 아시겠지만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오랫동안 제주도 애월읍에 살았잖아요. 속일댁이라고 불렀죠. 속일리. 그러면서 도시인들한테 제주에 대한 어떤 로망, 제주살이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래서 한때는 제주시 인구가 막 늘어나고 제주시 부동산이 호황이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에는 완전히 엉망이 됐다. 효리도 떠나고 제주 열풍이 불면서 제주도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물가도 비싸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 풍광만 보고 자연 풍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먹을 게 생깁니까? 입을 게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주살이 열풍이
식으면서 제주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이 2013년에 만든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브랜드예요. 얘네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다가 42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을 했어요. 무려 425가구. 그런데 청약도 지지부진했을 뿐더러 작년 12월에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겨우 한 채 팔렸어요. 425가구 중에 무려 424가구가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행사, 시공사 뭐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매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평당 2,580만 원. 국민평형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무려 8억 4천만 원. 수도권의 뭐 웬만한 아파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리 제주살이 뭐 생각을 해도 수도권과 비슷한 분양가를 주고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냐. 사실 아파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였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 3년 사이에 그냥 쭉쭉쭉쭉 끝모를 바닥을 향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425가구 중에 한 채밖에 안 팔렸다. 이미 작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아파트가 텅텅 비어있다. 완전히 위령단지로 변했다. 그래서 지금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무려 4천억이 넘어요. 425가구의 감정평가액이.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이거 낙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뭐 3천억, 2천억.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절반값에 판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계속 유찰이 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자, 그래프 하나 보시죠. 특히 지방에, 물론 수도권에도 악성 미분양은 이미 준공을 했는데 빈집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1등이다. 무려 64.8%. 제주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2,500가구예요. 약 2,500가구인데 그 중에 65%. 10가구 중에 6가구 내지 7가구는 준공이 됐는데도 텅텅 비어있다. 그리고 경북이 51.4%, 부산이 46.1%, 전북이 38.2%. 이런 식으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넘쳐난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미 행안부가 시행하던 정책인데 그거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 도표 한번 보시죠. 이게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에요. 이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구에도 3개, 부산에도 3개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3개 구. 대구 같은 경우는 남구, 서구와 대구 광역시에 묶여있는 군위군, 그리고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는 해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8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부산 남구나 뭐 부산 동구나 서구, 또 대구 남구나 서구에다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또 하나 산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준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구에 2개 구하고 부산에 3개 구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이 있는데 그 중에 84곳에 대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서 84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 미만의 주택을 내가 세컨드하우스로 구입을 하면은 1가구 1주택자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8곳의 인구 감소 우려 지역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은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18개 지역 중에서 9개를 먼저 골랐어요. 자, 표 한번 보실까요? 강원도의 강릉시, 동해시, 속채시, 그리고 강원도 인제, 다음에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의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의 사천시, 통영시. 이 9곳에서 공시지가 9억 미만, 시가로 치면은 12억 내지 13억 정도 돼요. 이런 주택을 내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사는 1주택자가 추가로 내가 별장으로 구입을 하겠다. 거의 최고급 별장 10억이 넘어가는, 사실 시가 12억 13억이면은 뭐 강릉, 속초, 경주, 통영 이런 지역에 정말 최고급 주택, 최고급 별장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내가 만약에 강릉에서 4억짜리 별장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재산세가 1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당연히 서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해도 12억까지는 뭐 양도세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하는 부분도 1주택자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10월 초에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는 뭐 강릉은 제가 이미 경제버스에서 한번 다뤘는데 권성동, 극우 정치인 권성동 때문에 내가 권성동이 정계에서 퇴출되는 날까지는 강릉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성동이 구속이 되면은 뭐 강릉에도 한번 이제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는데 강릉이나 뭐 속초나 경주나 통영 쪽에 세컨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을 가지고 상당히 좀 지금 옥신각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지역에 정말 공시지가 9억까지, 즉 시가 12억, 13억 이런 그 별장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결국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한 가지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액 자산가들한테 집을 세컨드 하우스를 사라고 부추기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냐.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 되느냐.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느냐라는 또 하나의 반론. 뭐 두 가지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행안부가 이 정책을 발표한 뒤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작의 경제버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주 유익한 콘텐츠였다고 판단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